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저자입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교재로 학습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자 직강의 문제풀이 과정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교재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영상 강의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도면을 보고 실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도면만 보고 모델링에 먼저 도전해 본 후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저자의 풀이 과정과 자신의 풀이 과정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두 적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1-7단원 솔리드 곡면 파트 로프트 연습 문제 3번 문제풀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도면도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로서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도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커튼 같은 애들인 거죠. 윗면의 스케치, 바닥면의 스케치, 그리고 가운데 스케치, 이렇게 세 개의 스케치를 연결해서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곡면을 만들었다가 그 곡면을 0.5mm의 두께를 갖는 솔리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스케치를 작성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인 크기대로 그리고 일괄적인 모양대로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 실행을 하고 그리고 먼저 윗면에 스케치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칭복사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심선 스케치 하나를 작성한 다음에 선 스케치를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선분을 그렸습니다. 어차피 반대편은 대칭복사 할 거니까 한쪽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일단 스케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속 조건들을 먼저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이 나도 모르게 스케치를 그리면서 입력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구속 조건 클릭해서 딜리트, 삭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쪽에 깔려 있는 모든 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평 구속 조건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러서 상부에 있는 모든 점들을 선택하셔서 수평 구속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처럼 위쪽 라인과 아래쪽 라인을 같은 라인으로 구속 조건을 통해서 위치를 잡은 거죠. 그리고 나면 선 하나의 치수는 20만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작성한 모든 실선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죠? 동등 같은 길이의 스케치 선으로 구속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네,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 주름 같은 모양대로 스케치를 정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소 대칭복사 도구를 사용해서 작성한 스케치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복사를 누르시면 반대편도 일괄적인 크기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한 다음에 선과 선 사이의 각도는 40도만큼 치수를 입력해서 40도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지금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모습을 도면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는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대로 스케치를 그려달라. 그 모습이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윗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심이 V자 형상이 나오게, 중심이 V자 형상이 나오게. 그런데 바닥에 그리는 스케치는 어떻게 그리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윗면으로 올려다보는 모습의 스케치를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산으로 가는 이렇게 상단이 뾰족한 모양으로 뒤집혀진 상태로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윗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130만큼 거리를 둔 평면 하나, 그리고 상부로는 210에서 130만큼 떨어진 거리만큼 평면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두 개의 스케치를 같은 방식으로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예제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윗면에는 80만큼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뾰족한 스케치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스케치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려다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는 같은 라인이 되도록 스케치의 방향에 조심해서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던 로프트 곡면 기억나시죠? 그 로프트 곡면을 지금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곡면 도구에서 로프트 곡면 도구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끝단에서부터 중간 스케치, 그리고 마지막 스케치까지 이렇게 3개의 단면을 연결해서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프트의 시작과 끝, 구속을 이용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미리 보기 형상과는 또 다른 형상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즉, 스케치가 그려진 평면에서부터 수직하는 방향, 프로파일의 수직 방향을 타는 이런 자연스러운 곡선의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작 옵션 역시 프로파일의 수직, 그리고 마침 조건의 옵션 역시 프로파일의 수직. 네, 치수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옵션만 입력했을 때 이렇게 도면과 똑같은 형상의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로프트 곡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솔리드가 아니라 서페이스, 표면으로 만들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가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곡면 도구이기 때문에 물성치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도구는 지난번처럼 곡면과 곡면을 붙이되 내부를 모두 메꾸는 곡면 붙이기 도구가 아니라 현재 만들어진 곡면 자체를 얇은 두께값으로 만들어서 솔리드로 변환해주는 곡면 도구의 두꺼운 피처 도구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꺼운 피처 도구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곡면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현재 선택한 면으로부터 두께값을 입력해서 곡면이 솔리드로 변환된다 라는 미리 보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면에 입력한 두께값만큼 0.5mm 만큼 스케치의 안쪽 방향으로 생성이 되도록 방향을 뒤집어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생성이 되도록 미리 보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지금 도면에서도 확대를 해보면 두께값의 바깥쪽으로 치수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돌출 두께값은 안쪽으로 생성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솔리드 바디로 변환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의 측정 도구를 선택해서 제일 바깥쪽에 나와 있는 모서리의 선, 그 선의 길이가 20mm만큼 도면이랑 똑같은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는 로프트 곡면 바디를 대칭 복사로 포갠 다음에 내부를 채워서 솔리드로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서페이스 자체에 두께값을 추가해서 자체적인 솔리드 바디로 변환하는 방법까지 두꺼운 피처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다양한 곡면 도구들 그리고 솔리드 바디로 변환하는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고 저는 다음 어셈블리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솔리드웍스 2023 베이직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